네, 오늘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주요 4대 지수, 유가의 급등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이 마감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러셀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1.3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도 0.83%대, 다우도 0.5%대 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상당히 좀 롤러코스터를 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 막판의 상승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2% 넘게 올랐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까지 모두 5% 내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금융주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고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M7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했고 구글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자, 헬스케어 종목들은 일부 좀 혼조세가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오늘 월마트와 코스트코 쪽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가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에너지 섹터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것까지 좀 확인이 되네요. 자, 오늘 시장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마켓 무버 이슈 3가지를 보시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까지 오늘의 이슈들을 통해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유가가 한때 120달러까지 근접을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오늘 전쟁이 10일차에 들어섰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변수가 크게 있었던 게 아마 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이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혁명 수비대와 가까울 정도로 좀 강경한 성향을 가진 성직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강경 노선의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했던 오늘의 장 초반이었습니다. 특히나 많이 알고 계시듯이 원유 공급 리스크가 좀 커졌던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중단됐고요.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등 중동 산유국의 생산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만 해도 글로벌 원유 공급의 차질이 좀 확대가 돼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국제유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120달러 선에 근접을 했었고요. 시장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됐고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와 S&P가 하락 압력을 좀 크게 받았던 상황입니다. 자, 장 초반만 해도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로 글로벌 원유 공급 리스크 급격하게 확대됐고요. 변동성이 좀 컸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주요국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G7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가 봉쇄되고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G7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재무장관들이 화상 회의를 개최한 건데요. 논의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검토하겠다라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G7의 입장은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거였고요. 추가적인 일정으로는 에너지 장관들의 화상회의까지 예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좀 반응을 또 했는데요. 이 상승폭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장중 120달러 선 근접했던 유가가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90에서 99달러 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중동 전쟁으로 급등했던 유가가 G7의 공동 대응 논의 속에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장의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하락세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마감하나 했더니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자, CBS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오늘 시장 결국 중동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결국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다가 주요국의 대응 그리고 전쟁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 막판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시장인데요.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끝난 상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터뷰 한마디에 오늘 그간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주들 그리고 소비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개별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이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적으로 보유해야 할 종목이라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시켜 준 건데요. 이 때문에 장중 내내 상승했었던 엔비디아, 여기에다가 또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간 조정받았던 반도체주들이 장 막판에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엔비디아 2.68%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구글도 반도체단의 이 투심 회복과 더불어서 개별주 이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SF 영화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 엑스프라이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2.6%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존도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 반전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죽스가 미국 댈러스와 피닉스에서도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자율주행 부분의 기대감이 커진 아마존. 이 덕분에 오늘 고용지표 쪽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소비주들이 약간 흔들릴 수 있었는데 아마존의 주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보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이 몇 가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힘센 허스 40%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 덩치가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미국의 원격 의료 기업이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노보노디스크가 힘센 허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사가 싸우고 있었죠. 힘스가 위고비의 대체약을 판매하면서 이 법적 분쟁이 불거졌었는데 그걸 협력 관계로 반전시키면서 이 마무리 짓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제논 파마슈티컬스 이 발작 치료제가 핵심 효능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가가 마찬가지로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약물은 오는 3분기에 FDA 승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고요. 이 소식에 캔터 피츠제럴드, 이스티펠 등 각종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점도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기업이죠. 샤오펑.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밤사이에도 이 회장, 허샤오펑 회장의 AI 신사업 양산 목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플라잉카, 로보택시에 대한 앞으로의 양산 일정을 발표를 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 신형 SUV죠. G6까지 출시하면서 전방위적인 호재가 잇따른 샤오펑이었습니다. 6%가량 상승했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앞으로 움직일 시장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티브 홀딩스와 루멘텀 홀딩스 그리고 코히런트까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에코스타까지 4가지의 기업들이 앞으로 오는 3월 23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앞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많이 되는 이 종목들로 부상이 됐었죠. 각각 9%, 14% 그리고 7%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이 루멘텀 홀딩스와 코히런트는 지난 2일이었죠. 엔비디아가 각각 20억 달러씩 이 투자를 하기로 한 앞으로의 이 상당히 광통신 쪽에서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국제유가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장 막판에 나오게 되면서 국제유가를 큰 폭으로 잡고 내렸는데요.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고 원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인터뷰가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11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유 관련 우려가 해소되자마자 원달러 환율 빠르게 안정세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기가 다소 이제 끝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금 가격은 다소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또 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유가가 급락하면서 마찬가지로 낮아졌죠. 그동안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상승했었던 미 국채 금리 역시 오늘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막판에 갑작스럽게 호재가 전해진 미국 뉴욕 증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 끌어올렸을지 바로 이 확인을 좀 전에 해보셨고요.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약 1% 내외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